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시간 주지사 그리첸 위트먼을 작년 10월에 납치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을 바로 앞두고 한 달 전에 터진 사건으로 오늘 법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도해드렸던 바와 같이 총 기소된 사람이 16명이나 그중에 12명은 FBI 요원입니다. 실제적으로 DOJ 법무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기소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12명은 누구냐? 대부분의 FBI 요원과 FBI 정보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에 미시간 주지사 그리첸 위트먼을 납치하여 돈을 내고자 18명이 작당을 한 사건입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우익 테러 단체가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하였던 사건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면서 대서특필을 계속하였습니다. 바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기 이르렀고 또 이들 대부분은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올 3월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중에 12명은 FBI 요원과 FBI 정보원이었습니다. 이 서클을 만든 사람도 바로 FBI 정보원이었습니다. FBI 정보원과 FBI 요원이 우리 이렇게 하여 그리첸 위트먼을 어떻게 납치를 하자 하고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호텔비고 음식값을 그 사람이 다 냈습니다. FBI 비용을 가지고. 오늘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DOJ 법무부에게 여기 있는 당신들의 노트북과 전화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자 DOJ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하기 위하여 이들이 만든 것으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BI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딥스테이트의 끈아불에 불과한 FBI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냐고 정파와 정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범법행위고 또한 사건을 만들어서 혐의를 씌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 큰 범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메이든 케이스라고 하죠. 사건을 조작하여 만든 이 케이스는 FBI 상위층까지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을 수여해야 될 FBI가 법을 남용을 하여 법치를 파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연 DOJ가 이 노트북과 통화 내역을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바가 이 사건을 알면서도 덮었던 것이 굉장히 괘씸합니다. 앞으로 사건 전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 주 상원의원의 소식입니다. 새벽 3시 30분이 되자 척 슈머가 만장일치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프라 법안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테드 크루즈가 즉시 달려가서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독재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5분간의 연설을 하면서 척 슈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척 슈머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주당원들 그리고 라이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냐? 테드 크루즈가 한 말이 다 지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도 정치로 가기 위한 도약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분명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 말은 이런 척 슈머와 민주당원들은 회기를 폐기하고 한 달 후에 이 의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테드 크루즈 의원 혼자서 상원에서 이 많은 민주당 또 라이노들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후보자인 J.D. 벤스의 소식입니다. J.D. 벤스가 자기 저서에서 오늘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많은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국가에 비친 것이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이 나라에 헌신을 하고 공헌을 하기보다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을 더 부유하게 하고 더 행복하고 더 번영하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계 제1의 가장 위대한 국가를 약탈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치 엘리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 헌신하다기보다는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어서 국가를 약탈하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인프라 예산을 3조 5천억을 보게 되면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하는 말이 중산층을 잘 살게 하고 또 노약자와 소외자를 돕는다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 달에 지금 7, 8%씩 뛰고 있는 이 물가를 무슨 수로 쫓아갑니까? 연금은 1년에 많이 올라야 3% 미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해마다 인컴이 5%씩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10년 후가 되면 5%씩이니까 50%가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소한 데서 또 그 비율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65%가 감소합니다. 지금 첨부를 받고 있는 은퇴 노인들 결국은 350불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살 수가 없고 전부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기에 나오는 떡고물과 이것을 챙겨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밋 롬니가 자기 집을 2,850만 불에 최근에 팔았습니다. 상원의원 1년 세비가 13만 5천 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2,850만 불의 집이면 몇 년을 모아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그리고 미국에서 집값은 보통 그 사람이 총 버는 소득의 4분의 1을 페이먼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1억 달러 이상의 자기 자산을 모았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수로 1억 달러 이상을 모았을까요?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프간 사태에 대하여 조 바이든 보고 능력이 안 되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간 수도에 대통령 궁전에 벌써 탈레반 군사 조직이 거기에 앉아서 원탁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지금 망명을 떠났습니다. 조 바이든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현대전에 있어서 유일하게 탈레반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공군력이었습니다. 지상은 지형 지물에 익숙한 미군보다 뛰어난 자기들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탈레반과 협상 도중에 탈레반이 도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탈레반 본부와 여러 곳을 드론과 폭격기들을 이용하여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탈레반이 미군 기지나 미국 사람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지 못하였습니다. 조 바이든도 많은 전략 연구팀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탈레반에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중을 먼저 철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철수에서 맨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공군기지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탈레반 정부가 러시아 대사관은 철수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서안을 정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는 공문 한 장 없이 미군이 전부 철수하고 미국 대사관이 문서를 파괴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미 대사관이 어저께인 8월 15일 오후에 긴급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미국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도피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면서 각자 도생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0명이나 파병을 하고 대사관을 보호한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실제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미국 시민들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구해야 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엄한 질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미국 펜타곤에서 엉뚱한 꿈꾸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미 대사관 철수 문제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민간 퇴거작전이라고. 그러자 많은 언론들이 지금 말장난할 때냐고 하면서 펜타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지도부의 한 사람이 자기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테러리스트로 몇 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오바마 정부 때 많이 사면을 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이 20년 동안에 해마다 몇십억 달러씩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겠습니까? 바이든은 바로 하루 전인 어저께까지만 해도 미국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탈레반의 숫자보다 숫자도 많고 장비도 우수함으로 우리가 철군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욱과 헬기가 날리고 있는 상황이 월남패망때와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지금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게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의 보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열려서 여기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 반군과 한패입니다. 중국도 내면적으로 이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불거진 오늘 조 바이든은 아직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상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있으나 아무도 참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 통화가 되지 않아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15일부터 25일까지 여름 휴가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만약에 주민 소환을 당하면 후보로 나선 캐틀린 제너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캐틀린 제너이 오늘 멕시코와의 국경을 방문하여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지사가 되면 불법 이민 단속을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 수호의 가장 기본이고 주권 수호의 가장 기본인 자기 영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연방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였던 리메인 멕시코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캐치 앤 릴리즈 정책의 종료가 예견이 되고 있으며 매튜 카스바릭 판사가 텍사스, 미주리 공동이 제기한 소송에서 1월에 국경 정책을 중단을 시키고 6월 1일자 완전 철회를 시킨 리메인 인 멕시코 정책을 다시 시행을 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행정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하면서 절차를 거쳐서 폐쇄를 해야 하지 그냥 대통령 직권으로 폐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경을 수비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간에 헷갈려 하였는데 텍사스에만이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이 소송은 텍사스와 미주리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봉사하던 랄프 존스가 12년의 공직 생활을 끝으로 오늘 사임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폭풍을 예견이나 한 것일까요? 조지아가 지금 포렌식 감사를 조만간 전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랄프 존스는 여러분들이 보았던 풀튼 카운티 심야의 테이블 밑에서 수케이스 게이트에 바로 빨간 옷을 입었던 그 사람입니다. 공직을 관둔다고 그 혐의에 대하여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앞으로 법적인 모든 프로세스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아마 법정 소환도 여러 번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